운동 중에 뭐 무릎에 뭐 그냥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서 뭐 뚝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두둑 하면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경기가 멈추면서 뭐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둑 소리를 환자분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겉에서 우리가 뚝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느낌이 두둑 하고 나는데 이제 그럴 때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무릎이 돌아갈 때 그 인대가 끊어지는 두둑 느낌을 확실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반인 수술도 하지만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십자인대, 뭐 두둑하면서 다치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경우가 사실 축구 선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격투기 중에 이제 씨름, 그리고 뭐 레슬링, 그리고 스키 선수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암벽 등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암벽 등반 하다가 이제 착지 과정에서 다쳐서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종목은 다르고 다치는 상황은 좀 다르지만 무릎 안에서 생기는 어떤 기전,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로 예를 들었을 때 그 십자인대가 다치는 기전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밑으로는 이제 경골이란 뼈가 있고 위로는 대퇴골이 있는데 이 뼈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 모식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굉장히 3차원적인 구조고 우리가 내 무릎을 내가 만질 수는 있지만 무릎 안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 무릎이 이제 제 오른쪽 무릎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니까 이렇게 무릎 안을 볼 수 있어요. 무릎 안을 봤을 때 여기 앞쪽 경골의 앞쪽에서 대퇴골의 뒤쪽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된 기능은 이제 위에 뼈 대퇴골로부터 경골이 아래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이 구조물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되고요.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십자지 않습니까? 뒤에도 또 다른 십자인대가 있는데,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고, 전방 십자인대는 앞에서 뒤로, 후방 십자인대는 이제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십자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개가 따로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좀 더 해부학적인 거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두 개의 가닥이 아니고 얇은 어떤 막의 띠가 서로 꼬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릎을 보면은 무릎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꼬임이 십자인대가 이렇게 약간 리본 쉐입으로 접혀진 부분이 꼬였다 풀렸다 하면서 상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전방 십자인대의 어떤 구조적인 거라고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일반인이랑 스포츠 선수랑 뭐가 다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칠 때 어떤 힘의 강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인대 손상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할 때는 뭐 전방 십자인대 파열 플러스 동반 손상이라고 하는 이제 추가적인 손상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활이나 어떤 재활 시작 시기도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다칠 때 어떤 힘으로 다쳤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집에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도 십자인대가 다칠 수 있고, 아주 고속으로 달리다가 경합 과정에서 무릎이 다치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전방 십자인대가 다친 거는 맞겠지만 무릎을 우리가 검사해 봤을 때 다친 강도 자체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힘이 부딪혀서 무릎이 돌아갈 때 그 꺾임 정도가 다치는 힘에 얼마나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인과 스포츠 선수가 똑같이 진단되더라도 동반 손상이 스포츠인 선수인 경우에 훨씬 더 여러 가지 구조물이 함께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일반인 스포츠 선수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일 많은 경우가 PD님 뭐라고 생각되세요?
축구할 때 네. 맞아요. 일반인도 축구할 때 사실은 무릎 제일 많이 다치고요. 조기 축구에도 많이 다치고 하고 뭐 학생들도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우리 수가 이제 농구나 최근에 배구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가 스키 타다가 특히 이제 내가 뭐 스키를 오래 탔다 뭐 이런 분도 간혹 다치지만, 내가 생전 안 타다가 이번에 한번 갔는데 다쳤어요. 뭐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름철이라서 비가 좀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미끄러운 그 상황에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면서 십자인대가 다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인대가 다쳤다고 뭐 100%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인대는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얇은 섬유질이 꽉 뭉친 어떤 밧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밧줄이 얇게 꼬여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 안에 한 가닥가닥 이제 섬유질, 실이 뭉쳐서 된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 찢어진 것도 파열이고 뭐 100% 파열된 것도 파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파열됐냐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 방법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뭐 15%, 18% 우리가 딱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운동으로 복귀가 안 되는 정도의 불안정성이 생길 것 같으면 수술을 하는 게 좋고, 1, 20% 다쳤는데 뭐 그 정도가 내가 강한 운동도 하지 않고 어떤 불안정성이 현재 전혀 없다라면 사실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 얼마나 다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동반해서 어떤 구조물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수술이나 비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단순히 십자인대가 다쳤다고 해서 수술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인들과 이제 스포츠 선수가 다쳤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어떤 충격 강도에 따라서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이제 동반 손상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의 시작 시기가 결국은 십자인대 수술만 한 거랑 십자인대 수술과 어떤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인대에 대한 수술을 한 거랑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일부 뭐 다듬어 버렸어.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 준해서 재활을 하면 충분하지만, 우리가 연골판이 찢어진 부위가 심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봉합을 했다라는 거는 찢어진 조직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실로 이제 꼬맸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이걸 힘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나서 재활을 시작하는데, 반월상 연골을 봉합한 것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십자인대 수술만 한 거하고 연골판 봉합 수술을 같이 한 거하고는 4에서 6주 정도의 재활 시작 시기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인대 파열됐으니까 재활을 언제부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동반 손상을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수술하냐에 따라서 재활을 시작하는 시기와 재활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디테일인 거잖아요. 그 디테일이 뭔가 이제 동반 손상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같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더라도 저 사람은 빨리 목발을 빼고 보조기도 빨리 빼는데 나는 왜 목발을 오래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차이는 동반 손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디테일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물건 사는 것처럼 딱 가격표가 붙듯이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MRI를 보면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수술을 어디까지 할지, 뭐 어떻게 할지 거의 다 사실은 정하게 됩니다. 제가 뭐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거의 다 결정이 되거든요. 하고 그 결정은 이 수술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떠한 과정이 펼쳐질지 예상이 다 된다라는 건데요. 보통 저는 이제 외래에서 설명할 때 요까지는 확실히 하고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봉합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경우, 굉장히 강하게 못하고 얼기설기로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재활이 이럴지는 거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우리가 언제 복귀할지를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인대 우리 스포츠 선수와 일반인과의 좀 차이 하고 이제 계략적인 어떤 십자인대 구조물 하고 수술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느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 좀 편하게 쓰고 재활이 끝나는지 아니면 재활이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이제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통증 있을 때 무릎을 조율해주는 조율이었습니다.